장담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따라하시면 여러분들은 대화의 시작에서 끝까지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는 스몰 토크의 장인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스몰 토크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죠? 제가 맞춰볼게요.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친하지 않은 사람과 단둘이 남겨졌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리가 하얘진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용기 내서 억지로 대화를 시작해도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죠. 오늘 날씨 좋죠? 네.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이요. 뭐 좋아하세요? 다 잘 먹어요. 이런 식의 어색한 대화를 해보신 분이라면 나는 스몰 토크와는 안 맞는 사람이야 라며 저런 상황에 처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의 첫 단추를 잘 못 꿰기 때문에 대화가 어색하고 불편하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는 아주 약한 셀프 디스를 하는 겁니다. 저만 편의점 우산 쓰고 왔나봐요. 다른 분들은 하나도 안 젖었는데 저 혼자 건물 입구에서 옷에서 물 짜고 있더라고요. 라거나 혹시 저한테서 커피 냄새 많이 나나요? 텀블러 뚜껑을 안 닫고 가방에 넣었다가 오늘 커피 샤워했거든요 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작은 민망함을 먼저 드러내는 건 여러분의 존재를 아주 부드러운 형태로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접했을 때 상대방의 뇌는 여러분을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어 방어 모드를 낮추게 되죠. 이 방법이 특히나 치트키인 건 대부분 사람들이 약점을 먼저 살짝 내보인 사람에게 무심하게 대하기 어려운 사회적 본능을 갖고 있어요. 즉, 여러분이 대화를 사소한 셀프 디스로 시작하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그 대화에 반응하고 호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셀프 디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써보세요. 그 자리에 있는 나와 상대방 둘이 함께 처한 상황을 관찰하고 가벼운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와 상대방이 어떤 모임에서 만났다가 잠깐 둘이 남겨져 대화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하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차분해 보이지 않아요? 전부 MBTI 느낌이 팍팍 드네요 라는 식으로 둘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추측을 하는 거죠. 이런 느낌의 대화는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과 상대방이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우리라는 감각으로 묶이게 되는 거죠. 수많은 낯선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여러분이 위에 저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사람들을 관찰하는 우리와 여전히 낯선 다른 사람들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이 방법은 상대와 나와의 긴장을 낮추고 공감 회로를 켬으로써 관계의 거리를 빠르게 좁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대화의 시작은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항상 대화의 시작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데 이상하게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상대방이 침묵하고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다 끝나버린 경험을 하신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바로 스몰 토크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몰 토크의 본질은 내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꺼내게 만드는 것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내 얘기부터 꺼내고 질문 얹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상대에게 관심을 표현해야 하니까 질문부터 던지자고 생각하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질문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효과적인 방법은 내 얘기를 먼저 꺼내고 그 위에 자연스럽게 질문을 얹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저는 요즘 주말마다 혼자 국밥 먹으러 다녀요. 사람 많은 데 가면 오히려 피곤하더라고요. 혹시 혼밥 잘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저는 비 오면 무조건 잠깐 나가서 걷거든요. 그냥 머릿속 정리도 되고 좋더라고요. 비 오는 날씨 좋아하세요? 이 팁의 포인트는 내 이야기의 디테일을 더해 들려주는 거죠. 이런 디테일은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느끼게 만들고 상대방의 거울 유련을 자극해놔도 뭔가 말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팁은 올바른 리액션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하죠. 오 정말요? 와 대박이다. 하지만 이런 감탄은 금방 잊혀지고 대화의 깊이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보단 감정을 짚어주는 말이 훨씬 오래 남아요. 예를 들어보죠. 그때 당황하셨겠어요. 저라면 혼자 서러운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면 상대는 그 사람과의 대화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짜 내 얘기를 듣고 있었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행동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더 드러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감정을 공감받을 때 뇌가 옥시토신을 분비하며 이 사람이랑 더 얘기해도 되겠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세 번째 팁은 팩트를 잠시 내려두고 듣고 싶은 말을 타이밍 맞게 건네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가 이 옷 괜찮아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이런 거죠. 나는 솔로 나가시면 몰표 받으실 것 같은데요. 상대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립서비스라는 걸 알아도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적 반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을 할 때 말을 고르기보다 지금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뭘까? 그걸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그 옷이 실제로 예쁜지 구린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팩트로 서로를 때리는 게 아니라 스몰 토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번째 팁은 궁금한 게 있을 때 물어보지 말고 먼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대화가 조금 오가긴 했는데 이제 뭔가 다음 말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여행 다녀오셨어요? 혹은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라고 질문하지 말고 가볍게 추측을 던져보세요. 주말에 힐링 여행 다녀오신 느낌인데요. 요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눈빛이 반짝이시네요. 틀려도 괜찮아요. 오히려 아닌데요 크크 하고 웃는 순간 대화는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 팁의 핵심은 상대로 하여금 관찰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자기 안에 무언가를 상대가 먼저 알아봐줬을 때 그 사람의 뇌 안은 예상하지 못한 관심이 불러오는 도파민으로 차오르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왔다면 아마 상대방은 여러분께 자신의 얘기를 많이 들려준 상태일 겁니다. 그럼 대화의 마무리도 아주 쉬워지죠. 아, 저 근데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하시던 얘기 더 들어보고 싶네요. 이 정도로만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끝내게 되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오늘 대화를 긍정적인 기억으로 저장하게 되죠. 다음에 또 마주쳐 스몰 토크를 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야기의 시작이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는 두 가지 방법, 대화를 이끌어가는 네 가지 팁, 그리고 마무리하는 방법까지. 이것들만 기억하면 스몰 토크는 더 이상 어색한 순간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좋은 게임이 될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팁 어떠셨나요? 저희 채널은 내과학과 심리학 기반한 자기개발 콘텐츠를 다룹니다. 작은 습관부터 대화법, 미래를 바꾸는 사고방식까지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실천 팁들을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당신을 성장시켜줄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